안녕하세요. 시간이 늦었지만 좀 더 하자. 빨리 나가자. 실전 18, 유충열전이 공육수능에 나왔는데 실전 19가 박시전이다. 박시전은 수능에 나올 수 있어. 평가원에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전 20은 임진록이네. 임진록은 역시 작년 6월 평가원, 0706 평가원에 있는데 그거는 김덕령 장군의 일이기 때문에 사명당이 조화를 부리는 장면하고 또 달라. 가나다라마 제시문만 길다. 31, 32, 33, 34 많이 틀렸다. 34는 올해 수능에도 나왔다. 그러니까 34번은 꼭 별표를 쳐놓고 08 수능 30번 문제야. 그러니까 이 딱히 적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08, 30번 사시남정기의 답이 표리부동이었거든. 그러면 뜻을 알아야지. 사시남정기에서 표리부동이 답이었던 문제가 나온다. 34번은. 따라서 나왔던 거라 하더라도 공부 요소는 있는 거야. 34번, 08, 30번 사시남정기. 교실을 비판할 때 독자들 입장에서 표리부동한 여자로군 이렇게 비판한 문제 기억나지? 재수생들. 틀린 사람들이 또 의외로 있으니까. 가로 갑니다. 황후와 태후가 정신이 아득하여 세 사람이 서로 목을 끌어안고 섬돌 아래 엎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더니 이때 태자은하의 13세라. 호왕에게 호령하여 하는 말이 오랑캐의왕. 자, 호왕에다 세목골 치고. 주인공은 황후, 태후, 일단 태자다. 이걸 쭉 읽어보면 여기서 가장 어른이 누구야? 복잡한 고전소설은 원래 가계도를 그려야 돼. 태후가 클태자니까 가장 어른이겠지. 황제의 부인이 누구야? 황후겠지, 그지? 그러면 태후의 며느리가 황후지, 그지? 황제가 있을 거고, 여기 황제는 안 나오고. 황제와 황후 사이에 낳은 아들이 누구야? 태자가 되겠지, 그지? 태자. 이게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될 사람이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된다, 태후는. 따라서 이런 거를 이제 고전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겠지. 내 이놈 역적놈이 한갓 강포함만을 믿고 외람때의 남경을 침략하여 이지경이 되었으나 밑줄 외람대의 버르장머리 없이 남경을 침략한 거야. 중국의 서울 수도 명나라다. 시대 배경 이지경이 되었으나 남경을 침략하여에다가 31번에 1번 선택지라고 적는다. 어찌 감히 황제를 꾸짖어 욕하고 나를 굴복시켜 신하를 삼을 소냐. 태자가 한 말이야. 당당하게 호왕에게 호령하면서 군신의 분수와 의리를 논하건대 황제는 백성의 아버지요. 황후는 자 나오지. 황제 황후 연결. 백성의 어머니야. 황제의 부인은 황후다. 너는 만고의 역적놈일 뿐이다. 라고 태자가 13살밖에 안 됐지만 큰 소리를 쳤어. 황제 황후 연결해두고 하니 호왕이 분노하여 오랑캐 왕이다. 호왕 세목골 처형하라 재촉하는지라. 나졸들이 일시에 달려들어 황후 태후 태자를 잡아내 온갖 형구를 다 갖추고 수레 위에 높이 실어 동문 큰 길가로 나오니 깃발과 창칼이 3대같이 늘어서 있는데 총룡대장이 높이 앉아 자객에게 상을 주고 검수를 희롱할 때. 자, 죽이기 직전이야. 황후 태후 태자가 수레에서 내려 황후는 태후의 목을 끌어안고 어머니 저 죽어요. 황후의 목을 끌어안고 세 사람이 한 몸이 되어 백사장 넓은 들에 엎어져 밑줄 땅을 헤비며 소리를 놓아 통곡하기를 전생에 무슨 죄로 백발의 늙은이가. 자, 누구의 말이야? 백발의 늙은이니까 태후의 말이지. 태후에다 네모칸 치고 백발의 늙은이가 젊은 며느리와 젊은 며느리는 황후 어린 손자 태자다. 앞세고 떼놈에게 잡혀와 한 칼에 죽임을 당하니 떼놈 호왕이죠. 북방천리 멀고 먼 길에 주인 잃은 혼백이 된단 말인가. 자, 여기 니은 주인은 태후다. 피골 상년 이내 몸은 떼놈에게 자식도 잃고 황제도 잃고 청춘소부 내 며느리 떼놈에게 당군도 잃고. 당군은 황제네. 혈혈단신 내 손자 떼놈에게 아비가 잃었는데 똑같은 사람이다. 기역에서 길게 디귿 리을로 끌어온다. 기역 명나라 황제를 얘기하는 거야. 디귿 그 다음 리을 다 같은 사람이야. 중국 명나라 황제다. 아비 잃었는데 만리호구 험한 땅에 누구를 버리고 여기 왔다가 새 몸이 한 몸이 되어 자객 그 손에 죽게 되니 천만년이 지나간들 이런 변을 다시 볼 수 있겠는가. 우리 아들 도적에게 황성을 잃고. 우리 아들은 명나라 황제가 되겠죠. 역시 똑같은 인물이네. 그러니까 태후 입장에서 아들이고 손자고 며느리가 되는 거야. 기역하고 미음은 동일한 인물이고 또 디귿 리을도 명나라 황제다. 따라서 35번은
바로 2번을 답이라고 한다. 35번 답 2번. 2번은 태우 자기 자신을 얘기한다. 우리 아들 도적에게 황성을 잃고 정한담 그 세목골처 간신배야 피하여 북문으로 도망하더니 죽었는가 살았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죠. 지금은. 공육수능에서 황제를 구하는 장면. 유충렬이 황제를 구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혼백이나 동동 떠서 늙은 어미 죽는 줄을 귀신이 아련만은 아득한 구름 속의 사람 소리뿐이로다. 유충렬 동그라미. 유충렬을 원망하네. 어디 가고 날 살릴 줄 모르는가. 이럴 때만 찾았고. 비나이다 형산신령은 대명국 황성의 급히가 우리 유원수를 찾아내 말을 전하되 대명국 황태후가 불쌍한 며느리와 어린 손자 목을 안고 깃발과 창검이 들어선 백포장 장막 안에 자격이 나열해 있는데 새 몸이 한 몸 되어 금일 5시만 지나면 11시 지나면 무제한 새 목숨이 창검 끝에 사라질 것이라고 속히 전해주오. 5시야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5시가 이제 11시가 지나서야 낮. 다 이렇듯 통곡하니 피 같은 저 눈물은 소상강 저문비가 검은 색깔이 아롱진 대나무 뿌리는 듯 밑줄 가련하다 만승의 황후는 올해로 28세라.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죠. 가련하다. 밑줄 긋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이제 이렇게 개입할 수도 있는데 편집자적 논평이 되는 겁니다. 옥빈 홍한 고운 얼굴, 월태 화용 귀한 몸이 여러 날 잠 못 자고 굶어서 형용이 초췌한 중에 호왕이 잡아낼 때 호왕 세목골 치고 흉악한 군사놈. 자, 서술자 개입이죠. 흉악한 군사놈에서 정확하게 서술자가 누구 편인지 나오죠. 억지로 끌어내어 얼굴 가득히 피가 흐르고 옷이 남루하니 푸른 하늘에 밝은 달이 검은 구름 속에 잠긴 듯 푸른 물에 붉은 연꽃이 흙비를 머금은 듯 밑줄 가련하고 슬픈 모습 참아보지 못할래라. 서술자 개입. 이때 총룡대장이 군사를 재촉하여 죄인을 잡아다가 깃대 밑에 꿀리고 자객들에게 호령하여 일시에 처참하라 하니 자객들이 명령을 받고 붉은 도표에 남빛 허리띠를 두르고 비수검을 번득이며 좌우에 갈라서서 영을 시행한다. 고함 소리에 푸른 하늘이 진동하니 하늘과 땅이 어찌 무심할까. 서술자의 말이야 이것도. 33번 답. 가마 중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논평하고 있는 것. 자, 작품의 객관성을 해치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독자들과 거리 밀착이야. 독자들과 거리가 밀착되는 부분이 있어. 객관성을 해치기는 하는데 독자들과 가까워져. 94 1차부터 출제가 됐던 거니까 94 2차. 2002년도 3번이나 나왔어.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 개입하고 약간 좀 다른 부분이야. 서술자 개입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작품의 객관성을 해치는 평가를 내려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그 상록수 중학교 때 배웠지? 상록수. 시문의 상록수라는 소설. 배웠죠? 몰라? 전혀? 이게 6차 때까지 있었는데 시문의 상록수를 배운 기억이 나는 사람 손들어. 맞네. 다 있네. 영신과 주제소 주임 사이에 나눈 대화는 기록하지 않는다. 서술자가 개입하잖아. 영신과 주제소 주임 사이에 나눈 대화는 기록하지 않는다. 다만 호출한 요령을 따서 말하면 첫째 예배당이 너무 좋고 후락하니까 학생을 80명 이상 받지 말라는 것과 둘째 기부금을 강제로 거두면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시문이라는 작가가 작품 속에 끼어들어서 객관성을 해치면서 그냥 정리를 해버리잖아. 이런 경우는 작품의 객관성을 해친다고. 근데 독자들과의 거리는 밀착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 현대소설은 거의 안 쓰이지만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고. 시문의 상록수 그 장면. 영신과 주제소 주임. 이게 시대 배경이지. 파출소가 아니니까. 일제시대인 거를 알 수 있죠. 주제소 주임 사이에 나눈 대화는 기록하지 않는다야. 기록자로서의 모습이 나와. 기록하지 않는다. 이런 게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94 2차에 좀 어려운 문제가 두 문제나 있어 여기에. 심청가에서 출제가 됐다고. 심청가에서. 그리하여서야 효녀 죽음 될 수 있나 이러면서. 이때 유원수 호국의 국경에 이르러 성남뜰로 급히 나아가 흰눈이 내리는 푸른 강의 갈대 밑에서 천사마에게 말이야. 물을 먹이고 강물을 손으로 떠서 낯을 세수를 얼굴을 씻더니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빗줄 무인이 적막해 사람이 없어.
난데없이 표주박 같은 배 한 척이 강위로 떠오더니 한 선녀 역시 네모칸 치고 유원수는 유충렬이다 동그라미 치고 선창 밖으로 나와 원수에게 예를 올리고 비단 주머니를 끌러 과일 2개를 주며 말하되 여행길이 길었고 피곤하니 이 과일을 1개 잡수시고 1개는 두었다가 후일 쓰려니와 지금 황후 태후 태자가 호국에 잡혀가서 동문 큰 길가에 온갖 형구를 갖추고 자객을 재촉하여 검수를 희롱하니 황후의 귀한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지라 바로 죽는다. 장군은 어찌 급한 것을 모르고 빨리 가지 아니합니까? 전기성이죠. 이것도 두어 마디 이르더니 두둥실 물 가운데로 떠가는지라 데려다 줘야 되는데 봐 원수가 크게 놀라 하늘의 기운을 살펴보니 자 하늘을 봤어. 그럴 시간도 있나 봐. 태자의 장성이 떨어질 듯하고 별 자미성이 칼끝에 달려있거늘 크게 놀라 황룡 같은 수염을 추스르고 봉의 눈을 부릅뜨며 일광주와 용린갑을 단단히 졸라매어 장성검을 빼어들고 다 무협지죠 이거. 천사말을 채찍질하여 나는 듯이 들어가니 동문박 심리 백사장에 군사가 가득하였거늘 발다라를 급히 열어 조총을 잠깐 꺼내어 대한고를 한번 놓으니 우레 같은 자 우레 맞죠 우레 어이야 울다 플러스 울다의 동사 울다 하늘이 우는 거야. 천둥이죠 우레가. 명사파생접사 개가 붙었고 기억이 탈락해서 울개 울에 우레가 된 거다. 순수국어야 천둥. 함성소리가 푸른 하늘에 밝은 해를 뒤흔드는 듯 호황을 부르며 큰 소리로 외치는 말이 여보라 호황놈아 황후 태후 태자를 해치지 말라. 이때 자객이 비수를 번득이며 태자의 목을 치려 하는데 난데없는 벼락 소리가 맑은 하늘에 떨어지며 어떤 대장이 제비같이 달려드는지라 모두들 밑줄 황급하여 주저주저 하던 차에 천사마가 눈을 한번 깜짝이며 말이 동문박 큰 길가 장성검이 번쩍 빛나니 넓은 백사장에 5줄로 들어선 기마병들을 쓰없이 다 베고 성으로 달려가서 대궐문을 깨부수고 대궐 안에 만조백관을 다 한 칼에 무찌르고 말도 안 되는 원자탄이 터진 것 같아. 용상을 깨뜨리며 호황의 머리를 손에 감아쥐고 동문박 큰 길로 급히 오니 이때 황후 태후 태자가 자객의 칼날 끝에 혼백이 흩어져서 기절해 있었군요. 원수가 급히 달려들어 태자를 붙들어 앉히고 황후와 태후를 흔들어 깨우니 한나절이 지난 후에야 죽는 줄 알았으니까 그러죠. 빗줄 겨우 정신을 차리거늘 원수 땅에 엎드려 여쭈되 정신을 차리옵소서 대명국 도원수 유충렬 호황을 사로잡고 자객과 군사를 한꺼번에 죽이고 이기고 돌아왔나이다. 태자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황후의 목을 안고 남경 유충렬이 왔소 이렇게 부르짖으니 남경에서 그 중국 큰 나라에 호황의 나라까지 얼마나 멀어. 다 거짓말 뻥이야. 이렇게 부르짖으니 황후 태후가 기절하였다가 유충렬이 왔다는 말을 듣고 가슴을 두근거리며 벌떡 일어나 앉아 사면을 바라보니 군사는 하나도 없고 일원대장 앞에 엎드렸거늘 다시 말하기를 소장은 남경 유충렬로 호황을 사로잡아 이곳에 왔나이다. 근데 2006 수능에 나온 장면도 이 장면이야. 황제가 거의 죽으려고 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이 천사마가 날아가서 구출해내는 장면이야. 역시 기절해. 황제는 기절했다가 살아나고 그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전기성의 장면인데 호황이 군사를 이렇게 명나라를 침략하는 장면은 가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 유충렬이 하늘의 기운을 살피고 깜짝 놀란다. 마의 첫 문장. 유충렬이 나타나자 호황의 군사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은 마의 중간 부분에 모두들 황급하여 주저주저 하던 차에서 알 수 있다. 유충렬이 나타나자 위험을 갖추어 그를 맞이하는 태후 일행 기절해 있었다니까. 위험을 갖추어 익사하라. 한나절 있다 깨어나죠. 선녀가 나타나 유충렬에게 태후 일행이 처한 상황을 알려주는 장면은 라에 있습니다. 32번 윗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독자의 심리적 긴장 상태를 그래프로 나타날 때 곧 죽게 생겼다가 결국 구해주죠. 그게 이제 라나 마부터 확실하게 달라지지. 가부터는 이제 죽는구나. 근데 이게 명나라라니까 사실 조선이라고 하면 이제 왕을 이렇게 또는 황후나 태후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명나라로 한 거니까 그냥 주인공이 유충렬이고 조선왕의 대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비유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2번으로 골라줘야 돼. 명나라 왕이니까 통쾌하군 이렇게 생각해서 끝까지 통쾌한 장면. 근데 구하니까 이 나쁜 놈 왜 구해? 막 이렇게 가면 오답으로 갈 수 있어. 그냥 유충렬은 우리나라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34 많이 틀렸습니다. 호황은 표리부동하게 겉과 속이 다르게 태후의 일행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표리부동은 겉과 속이 다르다. 교씨를 비판하는 장면에서 표리부동한 여자죠. 입속에 밀랍을 품고 있고 속으로 배반할 마음을 갖고 있다.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매하거나 이론상 이제 다 동의어가 앞에서 복종하고
속으로 해칠 마음을 품고 있다. 면종복배인데 우리는 말뚝이를 통해서 면종복배형 인물의 전형을 그냥 알아두는 게 좋겠다. 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자, 34번 답은 1번 아니고 2번. 호황을 대하는 태자의 태도 아나 무인이다. 오히려 막 꾸중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눈 아래 사람이 없어. 다 짐승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호황을 대하는 태자의 태도는 당당함이라고 봐야겠지. 당당함. 당당하게 13살밖에 안 됐었는데도 당당한 태도. 3번 총룡대장이 하는 것을 보면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 여우가 아니라 뭐 임금 말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백척간두죠. 심청이가 인당수에 떨어지는 장면, 임당수에 빠지기 직전의 장면. 백척간두 위급 상황이야. 호황에게 잡혀있는 황후 일행의 처지를 두고 백척간두. 명제경각. 적어도 명제경각. 여기는 이제 목숨이 금방 없어질 것 같다. 명제경각. 경각이라는 말 여기 나오니까. 황후 앞에 엎드려 전후 사정을 말한 유충률의 태도. 면종복배. 발뚝이라고 하고 1번 5번 묶어서 지워. 유사한 뜻이다. 자, 넘기고. 박시전은 평가원에 공인형 9월 평가원에 나온 장면은 0209 평가원에 나온 장면은 이 용골대하고 싸우는 장면인데 여기는 이 변신설화가 있는 장면이니까 좀 다른 장면이다. 봐야 돼. 여성이 국난 극복에 앞장서고 있으니까 여성의 권위 신장으로 봐야겠다. 실전 19. 이때 국가 태평하여 만민이 즐기니 상이 성묘에 배할하시고. 임금님이야. 경사 고전 산문 이런 거 친숙해지면 돼. 경사 과거를 배설하여 인재를 가리실세 20백 내목한 치고 과거에 응하고자 재구를 갖추어 과장에 나아가려 하더라. 20백이라는 사람. 이날 밤에 박씨 동그라미 일몽을 얻으니 꿈을 하나 꿨습니다. 후원 연못 가운데 화초만발한 중 봉접이 날아들고 백옥으로 만든 벼루 연적이 호련 변하여 청룡이 되어. 이게 장원급제야. 청혼의 꿈하고 연관된다. 청룡이 되어 논일다가 꼭 용꿈 꾼다고 했잖아요. 용꿈. 여의주를 얻어물고 체운을 타고 옥경으로 향하여 오르거늘. 장원급제할 꿈이야. 놀랍게 다르니 침상일몽이라 심히 괴이 여겨 발길을 기다려 연못가에 나아가 보니 과연 연적이 놓였어. 자, 전기성이지. 자세히 보니 몽중에 보던 연적이라. 가져다가 간수하고 즉시 개화. 10이야 12. 개화를 불러 이르되 소서원에 나아가 상공께 잠깐 들어오심을 고하라. 20백에게 들어오라고. 개화 즉시 소서원에 나가 공자께 소저의 말씀을 고하니 공자 좋지 않아 가로되 무슨 일이 있고 한데 아녀자가 장부의 과거길을 지체하게 하느냐. 아녀자 박씨야. 박씨 부인. 못생겼기 때문에 이게 쳐다도 안 본다고. 지금 이게 얼굴 보고 결혼한 게 아니고 부모의 뜻대로 결혼해서. 박씨가 아주 그냥 박색 박씨야. 개화 돌아가 그대로 고하니 박씨 한참 잠잠하다가 다시 개화를 보내어 가로되 여자의 도리에 이 지아비를 앉아서 청함이 당돌하오나 잠깐 들어오시면 장중제구를 연적 벼루를 주려고 하죠. 들을 것이 있으니 한번 수고를 아끼지 말으소서 하여라. 개화 마지못하여. 위에서 시키니까 가야지. 소저의 말씀을 자세히 고하되 시백이 시발시 시백이 자빗줄 크게 놓아여 큰 소리로 꾸짖어 가로되 요망한 계집이 장부의 과거길에 이렇듯 방자하니 어찌 통문하지 아니하리요. 말을 마치며 분기 더욱 치물어 노복을 호령하여 개화를 잡아내려 수죄하여 가로되 별로 죄진 것도 없는데 너의 주인이 한국에 생장하여 비록 사체를 모르나 사체. 자, 각조 확인해. 사체 일의 이치와 체면 일이 되어가는 형편을 모르나 여자 되어. 너의 주인은 촌여자라서 아무리 무식하다지만 여자 되어 장부의 거래를 오고 감을 마음대로 하니 어찌 해괴하지 아니하리. 오늘의 너를 치죄하면 밑줄 너의 주인을 대신함이니 이대로 전하라 하고 말을 마침에 매 30도를 때려 물리치니. 심하죠. 개화는 분명히 용골대어 용골대어 목을 딴 여자야. 아주 무서운 여자라고. 이 뒷장면에 평가원 장면에 30도를 때려 물리치니 개화가 울며 들어와 친의 말을 고하자. 자, 박씨 동그라미 눈물을 떨어뜨리며 가로되 이는 나의 죄를 너에게 연좌함이니. 연좌죄가 있어서 그래. 여자의 몸이 구참을 알겠도다. 이게 남존여비야. 근데 이제 마지막에 통쾌하게 여자가 국난 극복에 앞장서서 남자들을 다 무력화시켜. 그래서 여권 신장이고 또 박씨가 변신. 아름다운 여자로 변신해. 그때서야 20백이 예쁘다 내 안에 이런다고. 완전히 성형수술까지 해버리는 그런 장면.
말을 마침에 길이 탄식하여 연적을 주며 다시 전하여 가로되 연적을 주죠. 어쩔 수 없이. 이 연적에 물로 먹을 가라 글을 지어 써바치면 장원급제하여 입신양명하온 후 부모전에 영합되고 문호를 빛내오리니 첩 같은 사람은 군자에게 불과나오니 생각지 마오시고 고문귀족의 요조 승료를 택하여 평생을 활약하옵소서 하라. 그러니까 이혼을 다른 여자한테 장가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세지 여자가. 개와 다시 나와 연적을 드리고 소저의 말씀을 고하니 공자 듣기를 다하고 연적을 받아보니 천하의 기이한 보배라. 이때 마음이 이제 바뀌어. 비꾸야 얘. 자기가 너무 과도하게 하였음을 후회는 하네. 후회하여 이에 개화를 불러 앞에 세우고 얼굴빛이 화평하여 이르되 좀 전에 두드러 팰 때는 얹히고 너의 소적게 고하라. 생이 내가 천성이 급하여 소저의 말씀을 미안히 여겨 개화를 엄중히 다스리되 소저는 심지어 온순하여 연적을 보내어 과거 기구를 도우시니 이게 보통 벼루였으면 아마 깼을 거라고. 근데 천하의 보물이라고 딱 보니까 알잖아. 그래서 안 깨고 사과하는 거야. 심히 부끄럽사오나 생의 행사를 분히 여겨. 자 밑줄 타문에 재취하라는 말씀은 너무 과도한가 하나이다 고하라. 얘를 갖췄죠. 다른 여자 생각 없다. 속으로는 또 좋을지도 모르지. 되게 못생겼거든. 그래서 아버지한테 되게 혼나. 이 시백이. 개와 명을 받들고 들어와 공자의 말씀을 일일이 고하니 소저 잠자코 대답이 없더라. 공자 그날 과거 제구를 갖추어 장중에 들어가 글재를 보고 즉시 용연에 그 연적물로 먹을 가라 일필휘지하니 문볼 가점이라. 선장하고 방 나기를 기다리더니 이윽고 방을 걸세. 밑줄 장원은 서울사람 20백 부는 이조판서 이득춘이라 하였거늘. 이득춘. 공자 일변 놀라며 일변 기뻐하더니 이윽고 대우후로서 신뢰 부르는 소리 진동하거늘. 공자 만인 총중에 몸을 빼어 대아래 다다르니 상이 장원을 보심에 만고 영준 호걸이더라. 0209 평가원. 어사워가 무슨 꽃인지 알지? 장원급제한 사람에게 주는 어사와 꽃 뭐라고? 어사와. 머리에 이 쓰는 임금님이 하사하는 꽃이 뭐야? 꽃. 무슨 꽃? 어사화. 장원급제한 사람에게 머리에 꽂는 꽃. 무슨 꽃이야 어사화? 무슨 꽃일 것 같아? 무궁화야 무궁화. 잘한다. 바로 이렇게 답변 안 나오는데. 무궁화야. 어사화는 우리나라 꽃이야. 무궁화. 상식적인 거니까 알아도. 대체로 매화, 국화, 막 진달래, 개나리, 철쭉 이렇게 한 20명 물어봐야 나오는 거야 무궁화. 잘하네. 36번 이걸에 대한 독자의 반응. 반응은 제시문의 주제 긍정이다. 박씨는 이시백에게 재취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 그녀는 일부 다처제를 옹호론자임에 틀림없다. 일부 다처제. 좀 과도한 해석이지. 자기 남편이 자기를 안 보고 시비를 매질하고 이런 거니까. 2번 주인의 죗값을 노비에게 대신 물었어. 당시라면 가능한 일이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이 부분 리얼리티가 결여된 사건의 억지전개. 근데 조선시대잖아. 남존여비가 분명했고 가능했던 일이야. 3. 20의 그 박씨에 대한 불만의 근본 원인이 용모에 있다는 사실에서. 근데 여기 제시문에는 좀 없기 때문에 문제가 교육청 문제이긴 한데 약간 삐꾸야 문제가. 제시문에 있어야 돼. 용모에 있다는 사실에서 외양의 얽매이는 평범한 남자의 한계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작품에 없기 때문에 제시문에 안 나온다. 따라서 3번도 지워야 돼. 그러니까 지울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문제가 하자가 없다. 3번도 지워. 제시문에 없다 이래서 지우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니까 알았지. 앞에 줄거리나 변신 모티프가 있는 거. 문제 하자 없네. 4. 자초지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는 남성과 참을성 있게 남편을 도우려는 여성이라는 대조적인 인물 설정에는 남존여비적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의식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자, 여성의식 성장 이런 게 장기 전에도 나와. 4번 답. 5번 과거 시험장의 모습이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이건 어떻게 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험자의 심리나 장원급제자의 임금 아령까지의 행적을 눈으로 보듯이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상상되냐? 잘 안 돼 이거는. 36번은 그냥 일단 주제의식 중심사건에서 찾을 수 있고 제시문 바깥에서 구하지 말 것. 4번 답. 37번 별표. 이 문제를 좀 약간 틀렸다. 이 시백의 인물됨. 미신을 멀리한다. 아니죠. 막 귀한 거네 가지고 가버리죠. 가부장제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인물. 맞습니다. 자 37의 2와 36의 4를 같이 연결해도 3대의 조의관. 가부장적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인물이
3대에 출제가 됐어. 99 수능에도. 99 수능에도 이런 선택지로 나왔다. 99 수능에 3대. 할아버지 조이관. 큰 것을 위하여 작은 것을 버리는 건 아니고 감정에 치우칩니다. 4번 맞아요. 앞대가리 맞아. 감정에 치우친다는 맞는데 효성스럽고 충의로운 인물은 잘 몰라. 알 수 없어. 충의로운지는 X의 뒷부분. 입신양명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인간적 도리를 중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가부장적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인물이라는 건 제시문의 근거에서 찾을 수 있다. 38번 기억이 암시하는 것. 자, 장원급제 청룡. 청운의 꿈. 자, 청운의 꿈. 청운의 꿈. 청운고시원. 이런 거 많죠. 청운고시원. 어디 있지? 여기 어디에도. 청운의 꿈. 20의 그 장원급제라고 할 수 있고 38에서 39. 니은에 담긴 박씨의 태도는요. 남편의 무정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성은 다 하고 있습니다. 1번 맞고 2번 남편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X. 남편의 행위 한심히 하고 있다. X.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음인데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X. 노골적 저항. 저항은 아니지. 근데 이거를 또 어떤 애가 니은의 반어 아닐까? 다른 집에 장가가라 이랬으니까 반어로 읽으면 4번 안 될까? 이런데 반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그냥 1번으로 가라. 자신의 사랑에 대한 남편의 무시를 부끄러워하고 있다.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실전 20에 여기까지 하자. 실전 20에 임진록은 금방 끝나. 이거는 한 10분만 더 주라. 안 되는 사람 손들어. 자, 하겠습니다. 자, 사명당이 조화를 부려. 자, 전기성이라고 적어. 몸을 공중에 올라 앉으니 그 모양이 한때 구름이 머무는 듯. 그 현묘함을 형용시 못하더라. 현묘함. 자, 우리 수업 시간이 되게 적죠. 자, 현묘함은요, 42번 문제. 돌이나 기회가 깊어서 미묘하다. 현묘함을 형용치 못하더라. 사명당이 고성, 대매, 왈. 무도한 외왕이, 자, 무도한 외왕, 세목걸 치고, 하늘의 뜻을 모르고, 우리 조선을 가볍게 여겨, 종시 침범하지 아니 그 죄에 용서하기 어렵고, 또, 임진왜란 이후로 조선 인문의 사망이 부지기 쉬다. 우리 조선이 주야로 도축하기를 외왕을 버이고, 밑줄 일본을 씨 없이코자 하나니, 외왕은 빨리 머리를 올리라. 자, 머리를 올리라 동그라미 치고 하거늘 외왕이 황급하여 겁내서 공중을 우러러 애걸복걸한다. 내 호남무지하여 생불이신 줄 모르고 여러 번 희롱하여 싸우니 바라건대 죄를 사하사 목숨 살려 주시며 항복문서를 써 올리리이다 하거늘. 세 가지를 시험해. 그게 초등학교 때 우리가 임진록을 읽었을 때 사실은 진짜인 줄 알았어. 나는 사명당의 도술이. 병풍이 18,900장이 있었는데 한 군데가 접혀 있었어. 그거를 사명당이 다 암기하고 접혀있는 부분은 암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무쇠방석에 앉아서 호수에 둥둥 떠다녀. 세 번째는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얼음빙자하고 눈설자를 써가지고 수염에 고드름이 열려. 그래서 다 이 고드름이 열리고 막 추워서 벌벌 떨어. 다 구리가 녹아버리는 따뜻한 곳 속에서도. 그게 사명당의 도술인데 하여가 여왕이 이제 항복을 하는 거야. 이 장면을 보고. 따라서 정신적 보상이야. 그게 첫 번째 문제다. 40번 문제가 돼. 40번 문제 위글에 대한 설명. 이건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겠다. 역사적 사실전달에 충실한 작품이라고 하기 어려워. 임진왜란은 패배한 전쟁이야. 현실적으로 패한 전쟁이었던 임진왜란을 적어라. 패한 전쟁이었던 임진왜란을 승전사로 꾸며놓은 소설. 승전사로 꾸며놓은 소설이야. 승전사로 꾸민 소설인데 이거는 이제 정신적 보상이야. 정신적 보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아. 그래서 미국 놈들은 저기 무역센터 붕괴되고 바로 아프가니스탄 침범하고 이라크도 침범해서 이렇게 이 스트레스 받은 미국인들의 그 자존심을, 본토가 공략당했다는 자존심을 풀어줬다고. 일본도 관동 대지진 났을 때 완전 초토화되거나 망했는데 도은경시내 가면서 일본어 발음시켜서 일본 사람 아닌 사람 다 죽여. 그리고 저기 북만주 침범해서 그 만주국이라는 유령국가도 세우고 러시아도 침범하고 스트레스를 받잖아. 되게. 패배했다 이러면 한국 사람들은 워낙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고 소설을 써. 한 편. 그게 임진록. 그리고 저기 박시전 그다음에 임경업전 이런 거야. 이런 소설을 써서 정신적으로 보상을 받아. 그러니까 군자의 나라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이니까 그래. 절대로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입한 적이 없어. 먼저. 정신적 보상으로 충분하다. 자, 생불은요. 42번에 2번 완곡 A 기억 현묘함. 생불 아니고 일단 넘어가야겠다. A, B는 다른 문제죠. 43번 별표 쳐라. 조그만하게. 43번 좀 많이 틀렸다.
밑줄 친 A, B, C, D, E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A가 임진왜란 이후로니까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 맞습니다. B는 생불, 덕행이 높은 중의 의미로 사명당을 가리킨 거 맞습니다. 사명당할 내비록 왕명으로 왔으나 근본 내 마음이 모지지 못한지라 그대 죄를 사하나니 항서를 바삐 올리라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기쁜 중 반신반의하여 항서를 써 올렸습니다. 사명당이 받아보니 항서 사이가 뜻이 글의 의미가 단어의 의미가 극히 만홀하니 소홀하다 이 말이야. 성의가 없다. 만홀하다. 사명당할 항서는 그만두고 외왕의 보배 동그라미 머리야. 이거는 가에 있는 외왕은 빨리 머리를 올리라야. 외왕의 보배 머리를 올리면 외왕이 죽는 거잖아. 외왕의 보배는 이거다. 연결해. 가에다의 보배를 하니 왕활 무산보배를 드리라 하나뇨. 사명당활 구태여 재물을 취함이 아니라 빗줄 내 그대 목숨을 사하였거든. 항셔조차 소홀하니까 그 항셔를 무엇에 쓰리요. 그대 머리만 올리라. 이 머리가 보배로 연결해. 다의 머리 나의 보배 연결해. 왕활 머리를 들이면 수천년 기업을 망할 것이다. 대가 끊어져 죽을 것이다. 바라건대 빗줄 다른 보배와 항셔를 다시 써 올리니이다. 사명당활 남의 보물을 무엇하리요. 항셔 올려라. 왕이 항셔를 올리고 조선과 일본이 서로 강화하여 형제지국이 됨이 어떠하뇨. 사명당활 그러하면 어느 나라의 형이 될고 왕활 조선이 형이 될까 하나이다. 사명당활 그러하면 해마다 무엇으로 공하려 하나뇨. 이렇게 물으니까 왕활 다만 경보록 1년 1차씩 봉상 받들겠습니다 하니까 사명당할 조선의 법에 다 있다. 다만 귀한 것이 사람 가죽이다. 조공덕물이 인피 아니면 할 길 없으니 매년에 인피 300장씩 봉상하라. 사람을 300명 죽여서 올려라. 인피 300장이야. 매년 인피 300장. 사람 가죽이야. 왕활 생불님 말대로 하면 3년 내 일본이 망합니다. 300사람씩 죽이면. 달리 처분하셔서 사명당활 그대 없어도 그대 자손이 종사를 받들 것이니 그대 머리를 바삐 올리라. 머리 올려라. 왕활 내 죽어 망하나 인피로 망하나 많기는 일반이라 배짜라. BJ 알 나가고 있네. 생불님 덕택으로 양국이 구평하게 하쇼셔. 봉상 42번에 니은이 42번의 뜻이라고 했어. 말이나 글의 의미니까 42번 답을 이루한다. 완곡한 거절의 말 엑서하고 말의 주장이 되는 뜻이다. 완곡은 부드럽게 돌려서 말하는 거야. 완곡어법 부드럽게 돌려서 말하는 거다. 완곡의 뜻은 알아도 이거는 올해도 출제됐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돌려서 말하기. 완곡한 어법은 비빔밥을 시켰는데 고추장이 너무 많아. 밥은 적고. 그러면 직접 말하면 밥 좀 더 주세요 하고 돌려서 말하면 고추장 좀 퍼가세요. 그래서 고추장을 퍼가라고 했을 때 진짜 고추장 퍼가는 아줌마가 있으면 머리가 나쁜 거야. 사실은. 고추장 퍼가세요 하면 밥을 더 주는 게 정상이다. 돌려서 말하기. 부드럽게 돌려서 말하기. 좀 이해가 안 되냐 상황이? 되게 급한가 보다. 봉상은요 물건 등을 위에 바친 거고 구평은 다 같이 평화로운 거다. 하며 슬피 빌건을 사명당이 잠깐 조롱하다가 가로되 그래야면 인피를 대신하여 빗줄 사람 300명씩 관의 휴자리 살이되 볼모 생활 파견시켜라 이 말이야. 조선에 봉사하는 생활을 살되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라. 왕이 허락하거늘 사명당이 모든 일을 요량함에 돌아가고자 하니 왕이 만류할 양국이 이에 광화함에 더욱 허물이 없을지라 아직 머물러 일본 경계나 구경하고 가시오셔. 경계 경치야. 사명당할 나 또 날로 희롱코자 하노냐. 왕할 어찌 다시 그런 불미함이 있으리요. 사명당할 일본 인심을 난측이나 경계나 구경하리라. 경계 경치 경관 자연의 모습이라고 적어라. 이게 98 수능에도 나왔던 경계 경치 자연의 모습 경관이다. 난측은 헤아리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하니 외왕이 사명당을 금교에 앉히고 금가마에 앉히고 인도하여 여러 곳 경계를 찾아가니 가급수령이 구름 모이듯 하고 구경하는 사람이 사냐에 덮였더라. 작년 6월 평가오는 김덕령 장군 부분이야. 다른 장면이다. 43번에 3번 외왕의 머리 X에 외왕의 머리를 제외한 다른 보배. 43번 답을 3으로 한다. D는요. 외왕의 항복과 조공을 받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요량함에 돌아가고자 한다. 마무리 지었으니까. 5번 서술자가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형식. 전지적 작가니까 구경하는 사람이 사냐에 덮였더라. 전지적 작가 시점 괜찮습니다. 43번 답은 3이다. 41번 가마 중 내용의 전기성이 가장 두드러진 건 가에 있죠. 사명당의 조화.
조화를 부려 몸을 공중에 올랐으니까 41번 답은 1번이다. 40번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거 아니고 2번 민족의 사기 진작 맞습니다.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서욕시킵니다.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으니까. 5번 2, 3, 5 묶어라. 2, 3, 5 묶어. 당대의 대외 감정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적개심. 4번 인물의 영웅적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작품입니다. 사명당의 김덕령 장군도 나오는데 제시문에서는 사명당의 영웅적 행위입니다. 40번 답은 1번으로 하고 임진록까지 했습니다. 자, 늦은 밤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대성하세요. 감사합니다.